아침 주요 뉴스에 인터뷰까지 플러스해서 뉴스를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브리핑 플러스. 오늘도 걸크러쉬 이승원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네. 저희가 말씀을 소개를 못 해드린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그렇습니까? KTV에서요. 예. 여러분의 북마크라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이제 북한 전문 방송이에요. 예. 그래서 조선중앙TV 같은 거 우리 예. 사실 볼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북한에서 그냥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 그 뭐 명절 때 뭐 하는지 네. 아주 소소한 얘기를 소소하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역시 북한 전문가답게 네. 북한 전문 방송의 진행자로 낙점이 되셨습니다. 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봐주시고요. 자, 첫 소식은 이거네요. 역시 북한 소식인데 청와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구체적인 경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네.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달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이미 구체적인 경호 대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동아일보 단독입니다. 네.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의 그 김 위원장 답방 시 이 경호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 사전 시나리오를 점검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예. 청와대가 지시를 한 건데요. 일단 김 위원장이 온다면 뭐 일단 기본적으로 그 안보 문제, 보안 문제가 굉장히 이제 시급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동 동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답방 찬반 시위 등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할지 이런 내용들을 점검하기로 했고요. 네. 또 제주도에 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 3월 말에서 4월 초에 온다라는 전제하에 네. 2박 3일 일정을 이 북측과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첫날은 당연히 이제 서울에서 회담을 하고 예. 둘째 날은 우리 저번에 그 백두산에 갔던 것처럼 예. 이번에는 제주도에 머물 가능성이 굉장히 뭐 한라산을 크다고. 간다든가. 그럴 수 있죠. 예, 예. 네. 게다가 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 친모인 고용이의 고향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고향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있는 대형 호텔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일단 그 경우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만큼 한라산 기슭에 있는 산장 호텔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렇게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오긴 오나 봅니다. 예. 어쨌든 오긴 오나 봐요. 네,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경호 대책을 마련하겠죠. 이거는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워낙 네.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네. 변수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개각 소식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빠르면 이달 안에 개각을 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장관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내각에 들어가 있는 예. 그 현역 의원들이 무려 7명이에요. 지금 예. 유은혜 부총리부터 해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 분이 이제 진선미 그렇죠. 여가부 여가부 장관까지. 장관. 그래서 네. 뭐 김부겸 장관 뭐 등등 많죠. 그런데 예. 이제 보통 개각 때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선호되는 게 뭐 아시겠지만 인사청문회 통과가 좀 수월하다 이런 게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의원들끼리 서로 봐주기도 있고 봐주기도 있고 네. 이미 좀 어느 정도 검증되는 검증이 부분도 되기도 있고. 했고, 예.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 박영선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게요. 예. 박 의원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고 네. 우상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염두에 두고 지금 네. 검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박영선 의원이 법무장관이 된다면 정말 파격이 될 것 같아요. 법조인 출신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있었던가요? 없었던 걸로 예.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검사 출신이나 판사 출신이나 예. 뭐 변호사던가 하여튼 법조인 출신들이 대부분이었고 예. 아니면 지금 박상기 그 법무장관처럼 네. 뭐 교수 출신이라던가 네, 네.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얽혀 있었는데 그렇죠. 범법조인이라고 다 볼 수 그렇죠. 있는데요. 게다가 이제 그 강금실 장관 이후에 또 여성으로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의미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여성인데다가 좀, 비법조인. 예. 네.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은 MBC 기자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기자 출신에 예, 이제 네. 지금 사선 의원인가요? 예. 그렇고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사법개혁에 대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예. 정말 된다면 또 역사적으로 네. 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우상호 의원은 사실 뭐 통일부 장관 얘기도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또 문광부 쪽으로 그쪽 그 장관으로 지금 물막에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이 송영길 의원 또 이인영 의원, 변재일 의원 이런 분들이 네. 자타 네. 그 스스로 셀프일 수도 있겠지만 자인타인 그렇게 지금 거론이 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송영길, 이인영 의원은 통일부 장관, 변재일 의원은 과기정통부 장관 입각 가능성이 네.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청와대에서는 뭐 당연히 확인 안 해주죠?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은 국회의원 출신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예. 사실 내년 4월 15일에 총선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입각을 하게 되면 한 1년 정도밖에 임기를 채울 수 없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이런 점을 염두에 둔 듯 지난달 음. 기자들을 만났을 때 네. 정치인 출신 중에서 내년 총선에 나갈 사람들은 더 네. 이상 입각을 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그렇군요. 폐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7명 그 장관들 가운데 네. 유은혜 부총리 그리고 네. 진선미 장관을 제외해서는요. 예. 모두 국회로 조만간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예.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또 총선 출마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 또 존재 예. 이유이기도 하니까 그 그렇습니다. 부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다음 소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참 이 네, 발언이 어제 하루 종일 참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에 대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기존 합의 내용에서 달라진 건 없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예. 오늘 하는 것과 내일 하는 것이 다른 경우가 많고 네. 특히 숫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명확한 그러니까요. 경우가 많아요. 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를 모르겠어요, 대체. 그러니까요. 예. 말씀을 드리면 어제 현지 시간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강요 회의를 주재합니다. 예. 이 자리에서 또 스스로 굉장히 자화자찬하는 시간이 상당히 예. 있었는데요. 예. 그 가운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예. 한국이 어제 5억 달러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예. 이 5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5,600억 원이 넘는 그렇죠. 돈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일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요. 우리가 한미가 이번에 합의한 액수는 분명히 네. 1조 389억 원이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9천 몇백억 내다가 1조 300억이니까 네네. 한 700억 올려준 건데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천억을 더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강경화 어디서 장관은 혹시나 이면 합의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나올까봐 네. 아마 이렇게 조기 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분명히 1조 389억 원이다 이렇게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강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숫자가 왜 나왔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애초 미국 측에서 요구했던 1조 4,400억 원이라는 수치와 좀 혼동한 게 아니냐.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럴까? 예. 네, 여기에 대해서 또 강 장관은 배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는 있겠지만 예. 하여튼 양국 간에 합의한 내용은 분명하다 이렇게 네.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이 어제 이 기자들 만난 공간은 그 네. 공항에서였는데요. 인천공항. 예. 지금 폴란드로 지금 출국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도 만나고 네. 안보회의 참석차 지금 어제 폴란드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서울 강남 클럽의 버닝썬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지금 경찰과 유착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많이 받고 있어서 경찰이 별도의 전담팀 꾸려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이 버닝썬과 관련된 의혹이 참 여러 가지 갈래로 예.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네. 일단 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클럽과 경찰의 유착 의혹 그리고 클럽 내 마약류 투약과 유통 의혹 예. 그리고 클럽 내 불법 촬영 의혹 등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지금 광역 수사대에 의해서 사이버 수사대를 투입해서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일단 경찰은 그 해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지난해 2월 버닝썬이 문을 연 이후에 들어왔던 112 신고 내역 전량을 확보했고요. 클럽 임직원들과 경찰 간의 통화 내역 예.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게 금융 거래 내역이겠죠. 네.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함께 제대로 전했습니다. 수사하는 모양이네요. 네. 또 버닝썬 클럽 안에서 마약류가 유통됐다 이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관련해서는 CCTV를 확보해서 조사 중이고요. 예. 어제 저녁 MBC 보도에 따르면 그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이 예. 클럽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 이런 아주 생생한 증언 그리고 영상 네. 등이 확보돼서요. 네. 지금 이것을 사법 당국에 넘기고 수사 요청한 예. 상태라고 합니다. 이 영상이 너무 좀 예. 좋지 않아서 예. 방송에 내보낼 수 없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요즘 이 문제는 지금 MBC가 지금 주도적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이 문제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가 한 분 연결해서 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공공의 적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주인공인 검사 강철중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분입니다. 검사 출신이고 다수의 마약류 사건을 하셨던 김희준 변호사 연결돼 있는데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이렇게 처음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굉장히 부드러운데 정말로 네. 영화 공공의 적 2의 강철중의 실제 모델이 맞으시세요? 예, 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검사님이 하셨던 사건
것들을 가지고 영화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강우석 감독께서 예. 검사를 주인공으로, 특히 이제 강력부 검사를 주인공으로 해서 예. 영화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강주지검 강력부, 서울지검 강력부,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이지만은 예. 그 당시에는 서울지검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강력부에 주로 근무를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하던 시절인데 네. 제가 뭐 적합하다고 추천을 받아서 그랬군요. 그 영화 제작에 관여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버닝썬 관련해서 여러 논란 중에 이 데이트 강간 약물의 일종인 이른바 물뽕, 이게 GHB인데 이 마약을 국내에서 처음 발견하신 분도 변호사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전에는 네, 유통되지 않았던 약물인가요? 그 전에 이제 유통은 됐겠죠. 근데 예. 이제 최초로 적발을 한 게 저였고요. 예. 제가 이제 98년도에 강주지검 강력부에 근무를 했었는데 예. 그 당시에 사실 그 히로뽕 밀매사범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일당들을 검거를 해왔는데 네. 보통 이제 히로뽕은 분말 형태로 생겼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압수해온 물건을 보니까 큰 생수통 2통을 이렇게 압수를 했습니다. 생수통.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고 그 잡혀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히로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히로뽕으로 생각을 하고 네. 국가수하고 대검에 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예. 의뢰를 했더니 그냥 단순히 물로 나온 거예요. 정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계속 히로뽕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예. 유통 경로를 추적을 해보니까 예. 그 어산에 있는 미군 기지 안에 타이거라는 흑인한테 예. 구입을 했다. 그래서 예. 제가 그 미군 수사 당국에 연락을 해가지고 타이거를 추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예. 결국은 이제 가명이고 해서 밝혀내지는 못했고, 예. 이 물질이 이 사람들은 계속 히로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미군 수사 당국을 통해서 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미국 쪽에. 네네네. 그래서 미국 본토까지 가가지고 감정 의뢰를 해본 결과 그 당시에 미국에서도 이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신종마약이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GHB라고 통보가 왔고 거기에 이제 정식 명칭은 감마 하이드록시 뷰티레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종마약이 적발됐다고 제가 그때 세상에 알렸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말로 뭐냐고 그때 물어봐서 물로 만든 히로뽕의 준말 물뽕이다라고 해서 물뽕이라는 이름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물뽕에 관한 이제 최고의 전문가신데 예. 이번에 버닝썬 사건에서 그 이후에 이제 그걸 제가 마약류로 등재를 시켰거든요. 입법 건의를 해서. 그전엔 단속 규정도 없었는데 단속 규정이 생겼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근데 수사를 많이 하셨는데 이 물뽕에 관해서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게 보통 히로뽕이나 이런 거는 머리카락 같은 걸 검사하면 뭐 6개월 전, 1년 전에 복용한 것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 물뽕이라는 건 그게 안 나온다면서요? 그 모발에서는 감정이 안 되고요. 예. 소변하고 이제 그 혈액에서는 감정이 되는데 예. 그 이제 감정 가능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럼 몇 시간이나 됩니까? 보통 12시간이고요. 아무리 길어봐야 24시간 이내기 때문에 예. 네, 그 이후에는 더 체외로 배출이 돼서 예. 현재 그 감정 기법으로는 그 검증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마약을 했다 하더라도 처벌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는데 네.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그 이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감정 기법을 좀 많이 발전시켜서 예. 보다 그 장기간의 시간 동안에 검증 가능할 수 있도록 예. 기법을 발전을 시켜야 되고요. 예. 사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검증 가능하기 때문에 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버닝썬 같은 클럽에 대한 현장 단속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 현장에서 바로 검찰이나. 잡아서 감정을 해야 그렇죠. 되니까. 예. 예, 검찰이나 경찰에서. 예.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인권 침해 논란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뭐 수사상 제약 때문에 그런 예. 수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주로 뭐 제보라든가 이런 것에 의존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예.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마약에 관해서 자유로운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마약 범죄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런 클럽이나 뭐 이런 쪽으로 유통이 되는 것 같은데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유통이 되는 것 같은데 예, 이 마약 사건 많이 수사하셨던 검사로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유통 경로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쉽게 마약 구입이 가능해요. 예. 외국에서 국제 우편물을 통해 가지고 마약의 배송이 가능하는 등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국가 간의 공조를 좀 이게 활발히 하고 예. 무엇보다도 이제 전문 인력을 많이 확보를 해서 마약 수사에 대한 예. 수사 역량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요. 예. 최근에 뭐 검찰 같은 경우 강력부에서 담당을 해야 하는데 예. 강력부 폐지 논란도 있고 해가지고 수사관들이 굉장히 좀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 이제 버닝썬 클럽하고 경찰의 유착 관계 이것도 네.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네. 이 검사님, 저 변호사님께서도 검사 시절에 이런 사건 네. 밝혀내신 적 있잖아요. 예, 경찰이 맞습니다. 마약 사범을 비호했다는 사건이요. 예.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받게 되는 거죠? 유착 관계가 형성된 게 통상적으로 이제 돈 거래가 이게 수반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수사기관의 공무원이 돈을 받고 예. 그런 범죄 행위를 눈을 감아줬다면은 예. 뇌물죄로 처벌 가능하고요. 예. 또 그렇지 않고 또 그런 행위가 있는지 알면서도 단속에 나서지 않았다면은 예. 뭐 직무유기죄 등으로 처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뇌물이나 직무유기로. 예, 그리고 마약 거래에 예. 관여를 했다면은 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예. 처벌 가능하고요. 그렇군요. 뭐 네. 유착 관계는 저희가 아직 밝혀지진 않은 거니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네. 밝혀질 경우에 이렇게 처벌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화 공공의 적 2 속의 강철중의 실제 모델 다수의 강력 범죄를 해결했던 검사 출신의 김희준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네네. 네. 윤창호 씨를 치어서 숨지게 한 이 음주운전자 네. 판결이 나왔네요. 1심 판결이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어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김동국 판사는요. 위험 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박모 씨에 대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요. 예. 양형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예. 결과도 참담하다고 밝혔고요. 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친구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네. 윤 씨 아버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런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거기에는 미흡했다 이렇게 전했고요. 네. 우리 윤창호, 그러니까 창호가 눈을 감지 못하고 떠나서 안대를 씌워 보냈는데 엄중한 판결이 나왔으면 면목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 아버지로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네. 가족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 이게 양형 기준보다도 더 높은 그렇죠. 형량이라고 그렇긴 합니다. 하더라고요. 네. 예, 판사는 판사 나름대로 굉장히 법 엄격한. 내에서 예. 나름 양형을 밝혔는데 어쨌든 지금 친구와 가족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법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얘기를 또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예. 같습니다. 네. 또 윤창호법 통과 이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택시기사 폭행 관련 소식인데요. 네. 이 술에 취해서 여성 택시기사를 막 때리고 도주한 40대. 구속영장은 기각됐어요. 그렇습니다. 요즘 택시 기사분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걱정되는데요. 예. 의정부지법 정우정 영장 전담 판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40대 그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예. 이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이 일정하고 자수한 점과 또 신문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한다면 구속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기각 이유를 밝힌 겁니다. 그랬군요. 네, 지난 10일이었죠. 그 오전에 60대 여성 택시 기사를 택시 안에서 주먹으로 예. 마구 때려서 다치게 한 후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김 씨가 피해자를 때려서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범죄 피해가 크고 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행동을 한 점을 고려해서 네.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해자로 지목된 김 씨는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또 뭐 이런 얘기죠.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난폭행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전치 사주가 나왔고 또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크게 네. 처벌받는데요. 네, 굉장히 위험하기도 예. 하고 저도 사실은
이 다친 여성 택시 운전기사 사진을 봤는데 예. 볼 수가 없을 그죠. 정도로 굉장히 예. 많이 피해가 심각하더라고요. 전 기본적으로 이 술 마시고 이렇게 난동 부리는 사람들 네. 좀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네. 이게 조금 진짜- 과격하신 주장인데. 어쨌든 네. 영장이 기각됐네요. 네. 자, 다음 소식은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한 킴벌리의 담합을 봐줬다라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는 얘기네요.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직무정지 조치에 반발하고 있던 유선주 심판관리관, 그러니까 국장급입니다. 이분이군요. 네,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이번에는 김 위원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예. 단합 사건에 연루된 대기업을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예. 검찰은 사상 초유의 공정위원장 내부 고발 사건에 대해서 정식 수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이제 사건의 개요는 이런 겁니다. 네. 이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한 9년 동안 예. 41건의 정부 입찰을 단합한 유한 킴벌리 예. 그리고 그 대리점 23곳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지난해 2월에 공정에서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그 과징금 부과 조치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합 가담자가 먼저 자진 신고하게 되면 처벌을 면하게 하는 그 리니언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유로 의린 대리점만 처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유 국장은 김 위원장을 포함한 그 공정위 수뇌부가 관련 내용을 인식하고서도 이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 사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네. 형사 처벌을 피하도록 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일각에서는 그 유 국장이 그 예. 직무 정지 조치에 반발해서 이렇게 또 초강수를 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눈길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어쨌든 서울중앙지검은요 해당 네.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했다고 합니다. 네. 네. 이분이 그 공정거래위원장 포함해 공정거래위의 수뇌부하고 극심한 갈등을 빚다가 그랬었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고발의 내용은 조금 더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지켜봐야 될 진위를 것 같습니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승원 시사평론가였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